안녕하세요. 승소맞춤법 박영태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날아온 소장 받으셨나요? 은근 긴장되시죠? 하나도 긴장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번 컨텐츠는 저와 같이 실제로 답변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답변서를 여러분 옆에 딱 앉아서 같이 작성한다는 마음으로 이번 컨텐츠 준비했습니다. 완벽한 답변서를 작성하기에 앞서 여러분이 친해져야 하는 법률 용어부터 딱 4개만 쉽게 짚어볼게요. 가장 먼저 소장. 저랑 저 사람이랑 의견이 달라요. 전 제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의 판단을 받고 싶어요. 소장이란 이처럼 내 주장을 담아서 법원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낸 사람을 원고라고 합니다. 이 소장이라는 편지를 받은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피고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내주는데요. 이것을 송달이라고 합니다. 이 편지를 받은 당신은 바로 피고가 됩니다. 자, 이제 피고가 된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우리도 원고의 주장을 가만히 듣고만 있을 수는 없겠죠? 우리 역시 원고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옳아요. 법원이 판단해 주세요. 라고 작성해서 보내는 것. 이걸 바로 답변서라고 합니다. 원고가 보낸 편지에 대한 답장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답장은 반드시 30일 내에 하셔야 돼요. 혹시 원고가 보낸 편지, 즉 소장에 적힌 말들을 그저 그대로 다 인정하고 싶으신가요? 내가 원고의 말에 딱히 반박하고 싶은 주장이 없다면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법원에 보내지 않으면 법원은 처음 편지를 보냈던 원고의 말이 다 맞다고 인정해 줍니다. 즉 원고의 윈, 원고 승소 판결이 납니다. 하지만 당신이 30일 이내에 법원에 답장인 답변서를 보낸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변론기일이 잡힙니다. 법원에서도 자, 둘이 말이 다르니 어디 한번 싸워봐. 누구 말이 맞는지 판단해줄게. 라는 일종의 진실규명의 장이 열리는 거죠.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소장과 피고인 당신이 제출한 답변서를 비교해서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답변서를 잘 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답변서에 어떤 내용을 담느냐에 따라 소송의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이제 같이 작성해 보겠습니다. 간단한 상황을 예로 들어볼게요. A라는 사람이 당신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당신은 이미 그 1,000만 원을 다 갚았어요. 그럼에도 A가 1,000만 원 돌려달라고 소장을 제출한 상황. 어떻습니까? 억울하시죠? 이 상황에서 실제로 답변서를 써보겠습니다. 답변서 양식은 딴 데서 찾지 마시고 설명란에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맨 왼쪽 상단에 사건 번호, 그리고 원고 A, 피고 누구누구 이 부분에 당신 이름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고 적습니다. 그리고 청구 원인에 대한 답변에 바로 이 부분 중요합니다. 원고의 주장을 정면 반박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을 어떻게 잘 작성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립니다. 정말 신중하게 작성하셔야 되고 한번 주장한 내용을 나중에 번복하면 판사님이 보실 때 신빙성이 떨어지겠죠. 당신이 이길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사실관계를 잘 정리해서 작성해야 됩니다. 자, 당신은 돈을 모두 갚은 상황이니 돈을 빌린 것은 맞지만 돈을 다 갚았다는 내용을 적어서 반박해야 되겠죠? 그대로 적어보겠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빌린 돈 1,000만 원을 변제 기일까지 갚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원고는 1,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달 며칠 계좌이체로 1,000만 원을 원고에게 입금하였으며 통화로도 잘 입금하였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계좌이체 내역과 통화 기록 내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적으셨다면 이제 증명 방법란으로 가셔서 위와 같이 피고는 원고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증거를 제출합니다. 이렇게 적으시고 을제 1호증, 몇 년 몇 월 며칠 계좌이체 내역, 을제 2호증, 통화 녹음 내역 이렇게 적으시면 거진 답변서는 작성된 것입니다. 이제 이 해당 답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는 온라인에서는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로 가셔서 회원 가입하시고 공인인증서 등록, 로그인 해주세요. 소송서류 제출 메뉴로 들어가서 처음에 법원으로부터 받은 소장에 기재된 사건 번호 입력하시고 전자소송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으로도 가능하십니다. 잘 정리된 답변서를 출력하고 도장 찍어서 해당 증거물과 함께 법원 민원실로 가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어떠세요? 이렇게 직접 실제로 해보니 어렵지 않겠는데?
굳이 변호사가 필요할까?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안이 복잡할수록 큰 액수가 오가고 모아야 하는 증거들이 넘쳐날수록 이 복잡한 사건을 잘 압축해서 정리해줄 변호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혼자 소송을 하려고 하세요. 이른바 나홀로 소송이라고 하죠. 아마도 만만치 않은 변호사 비용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100% 승소한다는 확신만 있으면 변호사 비용을 쓰겠는데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는 변호사 비용을 지불할지 주저하게 되는 마음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민사소송 변호사 비용은 모두 본인이 부담하는 게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패소한 측에서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되고요. 나중에 판결을 받으면 판결문에도 소송 비용을 패소한 측에서 부담하라 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동안 지불한 변호사 보수, 인지대 송달료 등등 거의 대부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여러분에게 중요한 건 소송 비용이 아니라 바로 승소 가능성입니다. 정말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소송 비용이 아니라 이 승소 가능성을 높여줄 변호사입니다. 저는 사법고시를 합격했습니다. 올해로 10년차 변호사입니다. 대략 1,500건 제가 소송을 하고 자문을 한 사건 수입니다. 이런 표면적인 커리어만으로 제가 유능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저보다 뛰어난 커리어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분명 계시니까요. 그러나 제가 그 어떤 변호사보다 뛰어난 것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어떤 변호사보다 기본 법리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이 무기로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했던 수십억, 수백억 고액 소송도 이길 수 있었습니다. 늘 한 문장, 한 단어, 조사 하나까지 아주 세세하게 뜯어봅니다. 오직 이래야만 상대방의 허점을 파고들 수 있습니다. 답변서를 쓰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시나요? 확신컨대 저와 함께 보신다면 허점이 보이실 겁니다. 당신에게 불리한 부분은 유리하게, 당신에게 유리한 부분은 더욱 돋보이도록 치밀하게 정답으로 교정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승소맞춤법 박영태 변호사였습니다.